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신미지 간사입니다. 오늘도 김영종 연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님께서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말레이시아에 못 가보신 지가 좀 되셨을 것 같은데요. 네, 가려고 했는데 못 가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김영종 선생님은 말레이시아 연구를 위해서 그곳에서 몇 년 사셨죠, 선생님? 예, 뭐 10년이요? 네. 10년 정도 네. 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말레이시아를 검색해봤어요. 그때 여러 기사 중에 코로나 이후에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시켜먹는 배달 음식에 대한 조사가 있는 거예요. 1, 2위가 뭐게요? 글쎄 모른다고 해야 되죠. 1, 2위가 다 똑같은 이름의 음식이에요. 로티차나인데 1위는 기본이고 2위는 계란 로티차나이래요. 선생님이 한번 당연히 드셔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음식이에요? 그렇죠. 이건 뭐 이제 일상에서 가볍게 먹는 아침 식사 같은 그런 건데 이제 인도 그 식당에서 그 밀가루 이렇게 난 같은 건가요, 선생님? 그렇죠. 나는 이제 건조하게 구운 거 화덕에 네, 네. 이거는 그 습하게 이제 반죽을 해가지고요. 프라이팬에 이렇게 굽는 그런 전처럼. 전 정도는 아닌데 좀 더 이제 바삭하고 네. 아주 남보다는 조금 더 촉촉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이라는 건 그 안에 속을 아무것도 안 넣었다는 거고 네. 계란은 말 그대로 계란이 들어간 거고 그 안에 별거 다 넣습니다. 그 양파 넣으면 양파 로티짜나이라고 그러고 타먹는 음료 있잖아요. 네. 뭐 초코 같은 거 그런 것도 시럽도 넣기도 하고 예, 뭐 그러면 뭐 이름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바나나 넣기도 하고 로티차나이가 되고 바나나 로티차나이 로티차나이 되고 왜 이렇게 침이 고이죠? 이렇게 음식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동남아시아 여행을 지금 못 가고 있는 상황에서 더 가고 싶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여행 얘기가 나왔지만 요즘에 안타깝게도 그 현재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로 마음 편히 여행을 가기 어려운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홍콩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6월 30일 홍콩 시민들이 우려하는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될 예정입니다. 녹음을 하는 오늘은 29일이고요. 방송 업데이트가 2일 날 될 거라서 청취자들께서는 결과를 알고 듣게 되실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저희가 통과 전이지만 우려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많아서 오늘 아시아 각국의 역사, 정치, 문화, 사회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알아보는 아시아 TMI는 홍콩을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길잡이로는 홍명교 동아시아 연구 활동가께서 오셨는데요. 어떤 분인지는 직접 한번 들어볼게요. 홍명교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소개와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플랫폼 C라는 사회운동 활동가 그룹에서 활동하고 있고 플랫폼 C. 네. 그리고 동아시아 문제, 동아시아 사회운동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관련해서 이것저것 열심히 공부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양력은 없나요? 또 다른 양력이요? 이전 양력이요? 네. 제가 영화 전공했습니다. 영화 연출 전공했어요. 네, 맞아요. 한희정 나오셨더라고요. 네. 대학교 말해도 되겠지? 김영종 선생 연세대인데. 아까 제가 여쭤본 게 동아시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동남아도 포함하고 사실 동아시아라는 개념이 이렇게 약간 유동적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진행형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아시아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핵심적인 우리 같이 좀 할 수 있는 그 영역을 동아시아로 우리가 통칭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거길 저도 플랫폼 C라는 사이트죠, 주소가. 그래서 들어가 봤는데요. 되게 다양한 정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읽어봤는데 정말 되게 번역해 놓으신 것도 많으시고 그래서 읽어볼 만한 게 많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궁금하시면 플랫폼 C 한번 검색해서 들어가 보세요. 우선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 부분인데요. 홍콩 국가보안법이 6월 3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라고 보통 부르죠. 그래서 통과할 것 같다는 예측이 지배적이더라고요. 홍콩 보안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등에서 대해서 선생님이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원래 홍콩이 일국양제라고 얘기를 많이 해왔잖아요. 중국 정부에서 홍콩의 일국양제로서 홍콩의 체제를 지켜주겠다.
사실상 이 법이 통과가 되면은 그 일국양제의 모든 게 이제 거의 무너진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일국양제가 아닌 게 된다는 얘기죠? 네. 일단 정치 활동에 있어서 반정부적인, 그러니까 정부의 비판적인 어떤 운동을 하거나 시위를 하거나 그런 뭐 집회를 열거나 이런 거를 하면은 다 처벌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정치적인 보장이 사라지게 됩니다. 주요 내용이 국가 분열, 체제 전복, 내정 간섭, 테러 행위 이런 것들을 다 범죄 행위로 하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외국의 정치 세력과 연계하거나 뭐 이런 거를 한 것도 이제 처벌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뭐 다른 이제 아시아의 다른 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제 시민 단체에서도 연대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국제 연대도 다 고리를 끊겠다는 네, 그런 네, 의도네요.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저 이제 홍콩 사람들은 이제 홍콩에 있었던 어느 정도 존재했었던 정치적인 자유가 거의 위협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만약에 법이 통과된다는 건 기정사실화 되는데 예. 그럼 지금도 처벌을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그 시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뭐 예를 들면 지금 시위도 이제 계획되고 있었고요. 오늘 뉴스 보니까 53명 정도가 또 이렇게 구속이 되고 이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실제로 이제 이 보안법이 됐을 때 시민들의 일상에서 처벌 가능성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활동들을 계속한다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수위에서 어느 정도 절차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느 수위 정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일단은 이게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거냐 마냐의 그 판단권을 중국 공안이 이제 홍콩에 설치한 기관에서 이제 한다는 거고요. 그걸 거기서 이제 해석을 하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처벌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 중국 대륙에는 사실 그 정치적 자유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잖아요. 정부의 네. 비판적인 네. 활동을 하거나 이러면은 바로 체포가 되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수준으로 가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홍콩 사람들은 계속 이제 작년부터 계속 시위를 할 때 홍콩이 이제 위구르처럼 될 수 있다. 홍콩이 티베트처럼 될 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경고를 스스로에게 많이 해왔는데 거의 그렇게 되어가는 방향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려가 되게 심각하죠. 네. 시민들 사이에서는. 네, 굉장히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이름 법명에서 그 내셔널 시큐리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큐리티는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보안법인데 사실 이제 안보잖아요. 안전이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면은 전부 다 국가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약간 그쵸. 일국양제인데 이제 이게 거의 뭐 그것이 허물어지고 일국이라는 것만 남아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제 안보 개념도 보면은 이제 나라는 안전하지만 이 지금 형태로 보면은 맞아요. 나라는 안전하게 되지만 국민들이 하나도 그렇죠. 개개인이 안전하지 안전하지 않는 흔히 요즘 얘기하는 그 뭐 인간 안보, 뭐 공동체 안보 이런 것들이 전혀 다 그 허물어지는 네. 국가 안보의 이름으로 그런 굉장히 역설적이고 상징적인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처벌 수위나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아직 뭐 정해진 건 없다고는 하는데 뭐 홍콩인으로서 유일한 전인대 상무위원인 탄야오쭝이라는 네. 사람은 최근에 뭐 인터뷰에서 형량이 최소 5년에서 최장 10년까지 갈 수 있다라고도 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네. 정도도 지금 거의 근거가 있는 얘기인 거죠. 네, 그분이 원래 3년에서 10년이라고 얘기했다가 또 정정을 했더라고요. 다시 5년에서 올렸어요? 10년. 뭐야 탄야오쭝 맘대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근데 그랬다가 어제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최대 뭐 무기징역 얘기도 나오고 있다. 진짜? 종신형 얘기도 나오고 있다. 종신형, 그런 예, 얘기가 예. 있더라고요. 뉴스 보니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트럼프 같은 건가? 크게 딱 질러놓고 그거보다 작게 나오면 아우 다행이야. 막 사람들이 이렇게 하려는 거야? 근데 아무래도 이제 어. 그게 확정된 게 아니고 내일 결정되는 거 봐야지 알겠지만 어쨌든 5년에서 10년보다는 세게 하겠다는 의지가 약간 있는 거예요. 그걸 그런 비친 견해가 거예요.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내일 통과되는 게 거의 통과될 확실시예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 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상황에서 봤으면 이런 식으로 오면은 안 물으더라고요. 네. 아까 홍명기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해외 정치단체나 기관과의 접촉, 네. 내정간섭죄를 적용한다고 했어요. 네. 예를 들면 홍콩 시민들이 외국 정부나 언론, 시민사회에 연대 요청하고 있잖아요. 이런 네. 거 다 금지되는 거고 또 지난해 한국 단체들이 홍콩을 방문해서 시위에 참여하기도 했는데 이런 것도 다 처벌받아요?
그런 것도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는 거겠죠. 근데 사실 이렇게 하면은 귀에 걸면 귀걸이고 그쵸. 코에 걸면 코걸이기 음. 때문에 이제 판단해서 마음에 안 들면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처벌하고 아니면 넘어가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선생님 우리 옛날에 국가보안법 우리 아직 있지만 네. 막걸리법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막걸리 맞아요. 마시다가 말 잘못하면 맞죠. 잡혀가고 그런 거 예. 있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판단 여부를 정부가 국가가 한다는 게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그 함정인 것 같고 그 동남아 이렇게 예를 들면 그런 데도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건 이제 가짜 뉴스법인데 네, 맞아요. 가짜 뉴스는 굉장히 해악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그 가짜 뉴스 처벌하는 건 당연한 것 같은데 가짜 뉴스의 기준을 이제 정부가 판단하게 되죠. 그러면은 맞아요. 정부 비판적인 기사라든가 뭐 SNS 이런 활동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이거는 근거가 없다라는 거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정부가 판단해 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들이 생기게 되고요. 이전에 뭐 동남아시아 뭐 자꾸 동남아 얘기하는데 아니요, 괜찮아요, 선생님. 예, 인근하고 다 연관이 있다고 맞아요, 생각이 돼요. 맞아요. 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뭐 다 보면 거기도 이제 보안법 이름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악명 높은 게 이제 그런 거죠. 합법적인 그 사법 절차 없이 재판 없이 구금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게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 사람이 국가 안보에 뭘 해악을 저질렀다가 아니라 범죄행위가 아니라 저지를 것으로 예상되는 음모, 뭐 모의를 했다라는 이유로 재판 없이 2년간 구금이 가능한데 그거를 무기한 연장할 수 있어요. 그 굉장한 뭐 아나콘다법이라고 해가지고 아나콘다법. 악명이 되게 높았었죠. 네. 막걸리법, 네, 아나콘다법 네. 다 안 좋은 이름은 다 갖고 있는 게 네. 이런. 그러니까 거기 핵심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의 판단 여부를 정부 국가가 판단, 갖고 있는. 국가의 판단에 의해서 다 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네. 과거에도 그 보안법 제정 시도가 있었어요. 네. 저 선생님. 그 시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던 걸로 아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다른가요? 사실 이제 그 홍콩 기본법에 네. 23조에 이제 그게 정해져 있어요. 이미 이제 규정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보안법이 없었는데 만들어진 건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있는데 이게 이거에 대한 해석이 있었는데 일종의 해석을 바꾼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국인대에서 이 해석을 홍콩 기본법 23조에 대한 해석을 바꾼 결정이고요. 그래서 예전에도 이제 이걸 구체화시키는 시도가 있었죠. 2003년에도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는데 2003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월달에 그 홍콩 반환 이제 시기 즈음에서 이제 홍콩에서 이제 대규모 시위가 있었고 원래 7월 1일마다 네네네 네, 7월 대규모 1일마다 대규모 시위를 시위를 하죠. 해요. 네. 그때 한 50만 명 정도 규모의 시위를 해가지고 이제 무산이 됐었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밀어붙인 거죠. 네. 이번엔 좀 더 의지가 강한 거라고 볼 수 네, 있을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홍콩 정부도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까지 밀어붙이진 않았나요? 네, 그때는 하다가 이렇게 좀 시도하다가 너무 반발이 거세니까 바로 물렀죠. 그때 이제 경제도 너무 안 좋았고 이제 다른 정치적인 경제적인 불만도 이제 시민들이 가중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물렀고요. 그리고 이제 반환 이후에 97년부터 이제 한 6년 동안 홍콩 경제가 계속 이제 쇠락했거든요. 그런 영향도 좀 문제가 있었어요. 좀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왜 지금은 중국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아무래도 지금 그러니까 2018년 즈음부터 있었던 그 미중 무역 분쟁부터 이제 최근까지 계속 이제 이어져고 있잖아요. 이 갈등이 이게 이제 격화되고 있잖아요. 그런 정세의 반영인 것 같아요. 약간 길을 보여주려는 건가요? 네, 그렇게 기선제압? 네, 이제 홍콩이 일종의 이제 그 미중 분쟁의 어떤 전장 같은 거죠. 그런 전장이 되어버렸고 여기서 밀리면은 안 된다는 판단도 있는 것 같고 밀리면은 이제 더 많은 걸 내줄 수밖에 없는 판단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작년에 그 홍콩에서 구의회 선거를 했었잖아요. 지역의회 선거를 했는데 그 당시 이제 민주파가 압도적 승리를 압도적 승리를 했죠. 한 6% 정도 이제 그 의석을 차지했는데 그게 이제 초유의 승리거든요. 그렇게 이제 과반 이상을 차지한 적이 없었는데 놀랐구나.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때 그걸 보고 이제 9월달에 이제 입법회 선거를 앞두는 상황에서 이거 잘못하면 입법회 선거 과반 내줄 수도 있겠다. 올해 9월에 입법회 선거가 있어요. 네네. 그런 정치적인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입법회 홍콩 선거제도 자체가 좀 특이해가지고
그게 70석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36석 정도는 이제 직능직으로 뽑거든요. 직능직이라고 하면 뭐랄까요? 공무원인 뭐 거예요? 이렇게 무슨 회계 업계, 아. 마케팅 업계, 아. 무슨 상업계, 뭐 그런 이제 그런 것마다 이제 직능 단체들에서 한 명씩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그 단체들이 다 엘리트 단체, 대부분이 그렇죠. 엘리트 단체예요. 뭐 교육 단체도 있고 이렇긴 한데 음. 그래서 이제 거기서 뽑은 사람들이 올라오는 의원 수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 기본적으로 이제 친중적인 그 노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반을 차지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근데 이제 직능직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친중은 아니고 이제 민주파도 있긴 소수 있는데 그 소수와 이제 입법회 이제 직선을 뽑는 범위 안에서 압도적으로 만약에 민주파가 이기면은 이제 과반을 내줄 수도 있다고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위기감이 엄청 네. 느껴졌기 네. 때문인 거라고 네.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2003년하고는 상황이 다른 이유는 근데 홍콩 보안법이 진짜로 통과되면 홍콩 시민들은 실망과 좌절, 우려가 정말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은데 지난해 200만 명까지 모였던 반송중 시위가 최근에는 좀 많이 줄어들었다고 들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반송중 시위 상황은 어떤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이제 좀 궁금한 게 이제 뭐 굉장히 핵심적인 이슈일 텐데 보안법이 들어오면은 네. 발효가 되면은 실제로 이 시위에 어느 정도 실제로 영향을 미칠지 시위가 수그러들지 국가가 원하는 그런 형태의 질서가 유지가 될지 아니면 거기가 그것이 더 큰 저항을 불러올지 그런 전망은 지금 너무 어려운 시기상조인가요? 네. 약간 객관적으로 보면은 정치라고 냉정하게 지금 냉정하게 잘 펴. 보면은 더 이거보다 폭발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제 200만까지 생각에는. 가기는 좀 어려울 네, 것 같다는 그런 건 말씀이시죠? 어려운 것 같고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는 맞아. 분명한 나는 것 좀 같아요. 무서울 것 같아. 네, 잘 계속 싸워 나갔으면 좋겠지만 그러길 소망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조건이 절대적인 조건이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그렇게 대중 시위를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런 많이 줄어들 수밖에 네.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지금 뭐 시위를 계속 해왔던 홍콩 시민들. 그룹들도 지금 숨죽이고 그 30일 통과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뭐 계속 반발하고 비판하면서 싸우고 있는데 이제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그 올해 초까지만 해도 사실 막 크게 위축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작년에 저 갔을 때 여기 참여연대 활동가랑 같이 갔을 때도 작년 12월 초에 갔을 때도 저희가 그때 당시에 80만 100만 규모 시위였고 그리고 올해 1월 1일 달에 또 1월 1일 맞이 원단 맞이 뭐 집회를 했었거든요. 그때도 100만 정도 모였으니까 정말 많이 모였죠. 사실 그 기세가 막 꺾였다고 볼 수 없는 다시 확인된 기세가 있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진 거죠. 그렇죠. 코로나 영향도 많아요. 네, 코로나 영향 확실히 있어요. 코로나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자발적인 그 우려를 반영한 영향도 있겠고 네. 또 한편으로는 그걸 정부가 또 이용한 것도 있죠. 정부가 좀 이용할 수 있지도 않았을까요? 그 일단 홍콩이 예전에 그 사스 때 2003년에 이제 거기서 과거 299명이 죽었거든요. 학습 효과가 또 있구나. 네, 그거에 대한 이제 공포. 공포가 있는 거죠. 공포가 공포가 있고. 강하게 있고 음. 그때 당시에 이제 중국 정부가 이거 괜찮다,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홍콩 정부도 그랬고 이제 근데 사실은 아니었던 거죠. 되게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많이 죽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정부가 하는 얘기는 안 믿는, 전반적으로 안 믿고 그래서 이제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운동 진영 안에서는 그래서 요구가 약간 전환돼가지고 계속 싸우긴 싸웠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의료 노동자 전진인가 그런 이제 일종의 이제 우리나라 따지면 보건의료 노조 같은 네. 데가 있는데 거기서도 5가지 요구를 걸고 파업도 했었고 며칠 동안 파업도 했었고 그랬었죠. 계속 이제 그런 코로나 시기에 맞는 이제 요구를 가지고 계속 싸우긴 했어요. 네. 근데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뭐 시위 참여자 수가 훨씬 줄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열망이 꺾이지는 않았다 이렇게 맞아. 또 볼 수도 네. 있겠네요. 네. 또 한편은 좀 고민해야 될 문제는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시점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이제 그리고 이제 보안법도 들어오고 코로나 사태에서는 좀 다른 형태의 투쟁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맞아요. 고민이 좀 필요한 상황이네요. 네.
참여연대가 제작하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와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매주 목요일에 번갈아 찾아갑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하시거나 참여연대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723-4251 02-723-4251입니다. 뭐 안 그래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지난해 반송중 시위 한창일 때 홍콩에 여러 차례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몇 번 정도 갔다 오셨어요? 많이 안 갔어요. 3번. 3번 갔어요. 네. 미안해요. 저희 정보원이 비행기값이 없어가지고. 정보원이 조금 세 번이 그 시국에 3번이면 많은 거 아닌가요? 많이 갔다 오신 거죠. 근데 그 시위 터지기 전에 한번 갔었고요. 아. 작년에 3번 갔는데 이제 시위 터지기 전에는 근데 그게 이제 비교가 좀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좀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터지기 전에 갔을 때, 그러니까 작년 2월이었나 그런데 그때는 사실 전혀 그 당시에는 전혀 제가 본 홍콩의 풍경이란 게 너무 약간 침잠해 있고 뭔가 다운돼 있고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고 의기소침해 있고 네. 뭐 그런 느낌? 네, 그 시민들이 이제 운영하는 독립 서점 같은 데 돌아다녀도 약간 분위기가 안 좋은 것처럼 보이고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우산운동 패배에 어떤 그 후과가 여기 미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몇 달 있다가 그게 6월 달에 막 그 100만 명, 그쵸. 200만 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랐던 것 같아요. 그때 막 접속했던 그 의원이나 노조 단체, 뭐 언론 등도 많이 만나셨잖아요. 네. 그때 뭐 좀 뭐랄까 느낌 같은 게 있어요? 이런 단위들의 그 모아지는 힘이라든가 이런 거? 의외로 되게 긴 전망을 가지고 절망하죠. 그러니까 저희 사실 12월 초에 갔을 때도 어떻게 보면 희망을, 그러니까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 당시 상황에서도. 왜냐면 이제 워낙 완강하게 나오니까 그랬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어쨌든 계속 싸우려고 고민하고 있고 내다보면서 입법회까지 선거까지 내다보면서 그때까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전술로 싸울 것인가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그 공회,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노동조합이잖아요. 그 공회 가입 운동을 중심으로 고민하는 이제 노동운동가들도 있었고 활발하게. 되게 그때 파업 때문에 그랬죠. 같이 동시 파업 이런 거 할 때 네. 노조 그러니까 가입이 많이 들었다고 작년 들었는데. 작년 8월에 이제 첫 파업이 있었는데 그게 좀 성공적이었어요. 35만 명 정도 규모였는데 이제 그게 한 절반 정도는 그 직공맹이라고 해서 홍콩의 민주노총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 조합원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이제 비조합원인데 참여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위력적인 싸움을 하려면은 어떻게 싸워야 되냐.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거기 용무파라고 이제 좀 무력 시위를 많이 하는 그런 방식으로 싸워야 되냐 아니면은 더 대중적인 운동을 하고 더 이 시스템에 뭔가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운동이 해야 되냐. 모든 시위의 고민. 네, 그런 고민 속에서 이제 평화시 기조는 계속 가되 어쨌든 이 홍콩의 시민들이 자기 삶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그게 필요한 거 아니냐. 그냥 텔레그램만 보고 계속 모인다고 뭐가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공회 가입 운동이 한 가을부터 이제 커졌고 그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다녀오셔서 여러 글을 쓰신 걸 제가 봤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재밌었던 게 아까 용무파 얘기도 하셨지만 용무파가 그 CCTV를 부시거나 네. 이런 경우에 많이 등장했던 분들 맞죠? 네. 네. 홍콩 시위랑 미디어에 관한 글을 쓰셨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뭐 미디어의 어떤 양날의 칼 같은 면 네.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잠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 6월 9일에 이제 103만 규모의 이제 대규모 시위가 터진 거잖아요. 근데 그 시위 6월 9일부터 바로 보인 풍경이 길거리에서 그 보이는 모든 CCTV를 다 부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수거나 뭐 스프레이로 칠하거나 막거나. 아니면 뭐 청테이프로 바르거나 예. 그런 식이었는데 그게 이제
일종의 이제 자기 보호를 위한 거였던 것 같아요. 그쵸. 시민들이 이제 CCTV가 이렇게 우리를 계속 찍으면 이게 다 체증이 되는 거고 네네. 나중에 이걸로 다 해가지고 잡아가니까 기소를 하니까 이거를 방비하기 위해서 계속 그런 조를 짜서 모든 CCTV를 이제 무력화시키는 행동을 한 거죠. 근데 그렇게 된 거는 이제 우산운동에 대한 우산운동의 기억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산운동 이후에 이제 패배한 이후에 그런 걸로 인해서 그런 증거들로 인해서 처벌받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또 중국 사회도 되게 많이 변했잖아요. 중국 사회 맞아요. 지금 전국적으로 한 CCTV가 3, 4억 개 정도 되는 걸로 추산이 되는데 그 심지어 그게 다 화질 엄청 좋은 그리고 되게 다 잘 읽어낸다면서요. 네. 그 1초면은 딱 중앙통제실에서 이름 뭐고 뭐 인적사항이 다 나오거든요. 대단해. 얼굴 인식 너무 통해서요. 무서워. 예, 예. 네. 자동으로 이제 그러니까 인공지능 카메라인 거죠. 음. 근데 그런 거가 이제 홍콩에도 5만 개가 설치가 됐어요. 몇 년 동안. 이제 그런 거를 알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로 그런 행동을 했던 거고 어쨌든 이런 디지털 문제에 있어서 그런 식으로 족적을 남기거나 감시가 강화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저항이 되게 강해서 그 소위 용무파라는 것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약간 복장과 시위대 맨 앞에 이제 있는 청년들을 이제 우리 옛날 시위할 때 앞에 선 사람 뭐라 그랬더라? 그 막 몸싸움하는 분들 뭐 있었는데 사수대 사수대. 네. 네. 그런 이제 일종의 그런 거죠.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형성된 거고 누가 의도해서 형성된 건 아닌데 이제 그런 다시 운동이 일어났으니까 이 운동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다시 물러나면 안 된다는 게 있는 거죠. 강하게. 그러면서 반면 또 그 미디어를 통해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고 네. 소통할 수 있었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새로운 미디어 매체들도 많이 그 미디어 매체들이 이 시위를 또 적극 보도해주고 이렇게 네, 갔던 그게 거죠.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그러니까 홍콩에도 물론 이제 진보적인 언론이 있고 보수적인 언론 있고 다양한 이제 스펙트럼이 있는데 어쨌든 그 홍콩의 시민 사회라는 게 형성이 되면서 이제 반환 이후에 이제 일종의 이제 그런 민주주의가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를 이제 민주파라고 한다면은 그 민주파 경향에 이런 데서 많이 그런 새로운 언론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대한 언론들, 독립 언론들이 많이 나와서 그게 이제 지난 이제 홍콩 항쟁에서는 그 언론들의 영향력이 되게 커진 것 같아요. 그런 새로운 언론들은 주로 이제 인터넷 기반. 네, 인터넷 언론들. 기반이 예, 예. 많죠. 네. 기존의 그 흔히 얘기하는 뭐 전통 언론, 네. 그런 언론들의 변화 같은 건 있나요? 전통 언론들도 이제 스펙트럼에 따라서 이제 나뉘긴 하는데, 네, 나뉘긴 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인용하는 예를 들어 명보 같은 데도 이제 일종의 이제 민주파로에 속하는 언론인데 뭐 크게 막 시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엄청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홍콩 항쟁 기간에는 그런 독립 언론들이 되게 그 영향력이 컸고 그리고 또 학보 기자들이 되게 활약을 많이 했어요. 저 그 얘기도 좀 재밌더라고요. 학보 기자들이 엄청 활약을 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학생들이 중심돼서 했던 네. 시위여서 네.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재밌어요. 그런 거 보면 우리도 미디어를 되게 많이 활용하긴 하지만 미디어의 폐해 또한 갖고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특히나 요 홍콩 시위에서는 놀라웠던 게 텔레그램에 그 뭐랄까 네.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채로 계속 모임을 공개하고 네. 이렇게 진행했던 부분을 보면서 좀 그 칼럼을 되게 재밌게 읽었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청취자들께도 소개해드리면 좋겠는데 미디액트에 있어요. 미디액트에 네. 있죠. 네. 네, 미디액트에 들어가셔서 홍명규 씨 쳐보세요. 미디액트에 그 액트라는 웹진이 있는데 네. 그 미디어 웹진이거든요. 그것도 네. 되게 네. 재밌어요. 네. 저는 또 궁금한 게 최근에 이렇게 시위가 뭐 줄어들기도 하고 코로나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중국의 이런 강력한 대응 때문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그 안에서도 되게 열렬한 논쟁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잘 알려지지 않기도 하고 그런 거 조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홍콩이 어떤 도시가 돼야 되냐, 어떤 사회가 돼야 되냐라는 이제 생각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중국은 싫고 이제 중국 공산당에 그건 싫은 거는 비슷한데 이제 그리고 이 악법을
악법도 막아야겠는데 거기까지는 다 똑같은데 그 이후에 근데 대해서 그 이후에 어떤 홍콩을 음. 만들어야 되냐에 대한 고민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냥 본질적인 질문인데 네. 되게 본질적이고 근데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싸우는 방식이나 이제 구호에서도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 네. 뭐 어떤 보통은 지금 제일 주류로 주장되는 게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주류는 없는 것 같은데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시위 경향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평화 시위를 하는 시민들이 훨씬 많잖아요. 네. 이런 시민 전반은 홍콩을 정치적으로 독립을 시킬 수 있다고는 생각 안 해요. 아, 네. 아예 홍콩 그냥 독립이 목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일국양제가 완전하게 보장이 되고 그 보통 선거가 시행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사람 우리가 뽑을 수 있고 자치. 네, 네, 그 정도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근데 최근에 많이 이제 우산운동 이후에 막 많이 형성된 거는 홍콩 독립, 홍콩을 독립시켜야 된다, 완전히. 그러면서 국가로서의 독립인 이제, 네, 거예요. 국가로서 완전히 독립을 시켜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일종의 그 카탈로니아 그 독립운동과 비슷하게 약간 연결되는 지점도 있고 아니기도 한데 우리 홍콩은 우리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죽는 놈들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렇게 되는 거다. 우리가 그럴 이유가 없다는 식의 이제 논리도 생기고 일종의 홍콩 민족이라는 사실은 없었던 그러니까 홍콩 민족이라고 사실 우리가 얘기한 건 없었잖아요. 한족이잖아요. 근데 없었던 어떤 정체성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근데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 중에 젊은 층은 좀 굉장히 과격하게 시위를 많이 하고, 그렇게 되겠죠. 아무래도. 근데 지지는 이쪽 꼭 독립은 아니어도 일국양제를 잘 지켜갔으면 좋겠다라는 쪽이 오히려 사람은 더 많은 거예요. 지지자가. 네, 경향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여론조사해도 좀 그게 좀 더 많고, 근데 이제 확실히 작년 가을까지는 독립층이 조금씩 올라가곤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는데. 네. 근데 지금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에 처한 그 상황을 극복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얘기를 쓸 수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선호차적 문제로 또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좀 이견도 나타나고 하는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게 아니라 홍콩 민족이 아니라 우리는 홍콩에 이제 이주 노동자도 되게 많이 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동남아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도 있고 대륙에서 온 농민공들도 있고 홍콩이란 사회는 원래 그런 사회고 모든 사람들이 오는 곳이고 이곳 저곳에서 이 다양한 사람들과 이제 어우러져서 민주적인 체제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되게 첨예하고 합의되기가 되게 어려운 문제잖아요. 복잡한 문제. 그러면서 서로 논쟁하면서 되게 많이 뭔가 좀 상처를 입기도 하고 할 것 같은데 그래요? 아무래도 이게 그냥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래 뭐 옳은 얘기지라는 식으로 해서 쟁점이 안 되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이를테면은 뭐 공예 가입 운동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때 그게 노조 뭐가 가입 운동, 노조 가입 운동, 노조 가입 운동 그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하는 그거 해가지고 뭐가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뭐 이주 노동자들이랑 같이 싸워야 된다 얘기하는 게 그게 왜 중요해요? 우리는 홍콩 민족이 단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쟁점이 있는 거죠. 맞아요. 민족주의도 위험한데. 그러니까 보통 정치 문제로 시작했지만 전반적인 사회 변혁의 운동 그런 것도 연결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또 그걸 확장시켜 나가는 데는 또 여러 가지 장애물과 맞아요. 또는 인식의 차이가 있고 이제 그런 형국이네요. 합의도 엄청 많이 해야지만 가능한 되게 일인 것 어려운, 같네요. 우리도 아직 통일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직 통일은 평화, 오지도 않았지만 평화,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저는 시위 장면을 보도하는 그런 데서 보면은 이제 보통 지금 방법에 그게 얼마나 다수 의견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미국 국기, 영국 국기, 이제 뭐 트럼프에게 호소하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의 그 주류적인 의견인가요? 아니면 그걸 현실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여러 차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진짜로 미국한테 정말 기대서 그 미국 성조기를 흔드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아니라 그냥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이제 국제 사회에다가 우리 호소. 좀 도와달라고 호소하기 위해서 음. 그 국기를 흔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후자가 좀 더 많은 것 같고 제 느낌은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런 것 같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홍콩분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홍콩 사람들은 원래 국가 개념이 약하다. 그치. 너네보단 약하다. 우리는 식민지였고 또 반환 이후에는 일종의 정치적 식민지였으니까 이렇게 국가 정체성이 되게 약한 편이고 그러니까 국기를 흔드는 행위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아, 우리랑 좀 느낌이 네, 우리랑 다른 다르죠. 거구나. 우리나라는 이제 성종이 되게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기도 들고 오시는데 뭐. 이스라엘기요. 아, 이스라엘기. 그런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안 되진 않더라고요. 저는 아, 맞아요.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우리랑 좀 다른. 왜 식민지 역사도 다 다르잖아요. 경험한 게 그쵸. 다르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식민지를 지배를 했던 나라에 대한 미움도 좀 우리가 좀 심각한 거고 또 다른 나라들은 다르기도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런 단체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 식민지 시절이 좋았다. 그런 그런 데도 것도 있어요. 들었어요. 네, 있는데 예. 많진 않아요. 되게 소수. 그런 목소리가 있는 건 거네요. 예, 그냥 있는 거죠. 있는 거고 대부분은 이제 동의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그 사람들 흔들면 내버려 두는 거죠. 뭐 시위 이제 풍경이 그래요. 엄청 화낼 필요는 없다고 예, 생각하시는 예. 거죠. 예,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일이죠. 지금 녹음하고 있는 날이 29일이니까 내일 홍콩 보안법이 통과될 텐데 통과가 제발 안 됐으면 좋겠지만 중국이 저렇게 강력하게 나오고 있어서 아무래도 통과가 되겠죠.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홍콩 보안법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네, 지금 흘러나오는 노래는 홍명교 선생님께 제가 부탁드렸던 홍콩 노래 한 곡 소개였거든요. 그 해주신 곡이거든요. 네, 많이 들어보신 노래일 거예요. 선생님 이거 무슨 노래예요? 네, 그 영화 레미제라블 뮤지컬 영화 있잖아요. 네. 거기 그 주제가로 나왔던 노래인데요. 홍콩 항쟁에서도 그걸 많이 부르더라고요. 홍콩 시민들이 시위할 때. 네, 그래서 소개했습니다. 우리 촛불 시위 때도 많이 불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노래구나. 시위 노래로. 네. 조금 더 듣고 갈게요. 홍명 선생님, 제가 아시아 TMI에 모시는 게스트들께는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홍콩이란 나라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지역학 선생님들이 이거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 이 질문. 꼭 한마디로 해야 되는지. 한마디로 해야 되는지. 네, 많은 학자들이 디아스포라들의 도시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원래 이제 홍콩이 아무것도 없었던 데였고, 그리고 홍콩이라는 데는 원래 이제 홍콩 섬을 지칭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거의 사람이 살지 않았던 데였는데 이제 영국 식민지 건설하면서 거기 이제 대륙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고 또 영국에서도 오고 유럽에서도 오고 그러면서 이제 형성이 된 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이제 20세기 와서도 계속 어떤 중국 대륙에서 어떤 동란이 있을 때마다 네. 뭐 대학진 운동이나 문화대혁명이나 그럴 때마다 이주민들이 네, 너무 계속 밀려온 거죠. 네. 디아스포라의 도시. 디아스포라. 네,
디아스포라가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전 잘 모르겠는데 이제 흩뿌리거나 퍼뜨리는 것을 뜻하는 말이래요. 원래는. 그러니까 원래 자기의 고향이나 본적지 이런 데를 떠나서 머나먼 땅으로 와서 살아가는 이제 잠시 머무는 개념으로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 이제 정처 없이 네. 맞아요. 네. 우리나라는 그런 디아스포라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이주민들과 네. 200만 네, 정도. 제주 노동자들도 네. 그렇고 그리고 많아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또 헤어로 나가는 옛날에는, 사람들, 많이 흩어져 나가- 있는 그 그쵸. 사람들. 식민지 역사 때도 식민지 시절에도 음. 많이 나가기도 했었고 그래서 우리도 디아스포라의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기도 한데 디아스포라의 도시 좋네요. 제가 그 재작년에 베이징에 있었는데 그 농민공 그 활동하시는 어떤 분이 그 자기가 이제 여기에 소속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그 곳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민공들이 이제 자기 농민공 마을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이 농민공들이 10년씩 살고 있는데 자기는 이제 다시 고향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차피 여긴 내 땅이 아니야 네. 이런 생각으로. 네. 그래서 홍콩 민족이라는 과거에 걸 지금 홍콩이-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그런 정체성이 계속 변하는 게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네. 제가 아시아팟을 준비하면서 최근에 영화 10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홍콩 영화. 되게 오랜만에 제가 본 거예요. 홍콩 영화를. 마지막에 무관도였던 것 같은데. 네. 옛날엔 많이 봤는데 최근에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도 2015년 홍콩 민주화 운동인 우산혁명 네. 끝나고 나서 한 1년 지나고 네. 나온 영화예요. 독립영화고 되게 저예산으로 찍었다고 들었어요. 네. 네. 근데 이게 뭐 한 편의 영화라기보다는 옴니버스 형식의 여러 편이 묶여있는 네. 영화이고요. 선생님도 보신 거죠? 홍명구 선생님. 네, 저 넷플릭스에서 봤습니다. 저도 넷플릭스에서. 넷플릭스에서 10 years라고 네, 치면 네, 네. 나오거나 한국어로 10년 쳐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영화가 2025년을 배경으로 하고 중국 통제 강화로 정체성이 상실된 홍콩의 암울한 미래를 그렸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저도 봤어요. 홍명 선생님 앞에 소개해 주실 때 영화 학도로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저 사실 기술 전공인데. 아, 그래요? 그래서 이 영화 어떤 영화인지랑 또 어떻게 보셨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2015년에 찍었으니까 10년 후에 홍콩을 상상해서 만든 5편의 단편 영화들을 이제 묶은 옴니버스 영화고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조금씩 이제 그 소재가 달라요. 맞아. 어떤 데는 이제 홍콩에 살고 있는 이주민의 입장에서 그 2025년을 상상한 영화도 있고 언어의 문제, 그러니까 광둥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보통화 사용을 강제하는 어떤 중국이 이제 중국어가 보통화라는 언어를 쓰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택시 기사가 이제 광둥어밖에 못 하는데 그러니까 보통화를 쓰지 않으면 이제 어디 가서 영업을 못 하게 하고 이런 게 생기는 거죠.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본토 달걀이라고 이제 명명해서 이제 파는 어떤 아저씨가 있는데 꼬마애들이 와가지고 본토라는 말은 쓰면 안 된다. 본토라는 말을 쓰면은 이거를 학교에다가 선생님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 꼬마애들이 약간 홍위병 옷을 입고 맞아. 좀 무서웠어. 네, 그런 일화도 있고 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저 재밌게 인상 깊게 본 게 아마 맨 1편인데 보안법 만들려고 시도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치인들이 무슨 행사인데 약간 시민들한테 위기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사마패를 끌어들여가지고 거기 앞에 있는 그 정치인들을 약간 총을 위협하고 총을 쏘는 걸 한 거예요. 그래서 총을 맞으면 이제 이렇게 테러가 심하다. 그러니까 보안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조작을 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결국 그걸 쏜 친구들은 다 죽었어요. 사살돼서. 스포일러를. 맞네. 스포일러죠.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근데 나중에 언론이나 이런 게 보도되는 거는 외부 세력이 이걸 만들었다. 그래서 보안법 빨리 통과돼야 된다. 이렇게 가는데 이 흐름이 너무 지금이랑 네. 비슷한 느낌? 맞아요. 그러게요. 영화가 네. 아니라 5년 전에 오히려 찍은 예견처럼 건데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느낌. 그런 내용이어서 네, 저 그 작년에 그거 보고 약간 섬뜩하게 맞아요. 저도 기시감이 드는 게 그 작년 9월 달인가에 그 민간인권 진선 홍콩 그 민주 운동을 이제 주도하는 연대체가 있는데 민간인권 진선 의장이었던 그 지미샴이 그 집에 가던 길이었나?
아무튼 대낮에 그 홍콩 길거리 한복판에서 괴한들한테 맞아가지고 실려간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되게 오랫동안 입원하고. 그게 근데 그 괴한들이 동남아시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그거는 분명히 어떤 사주를 받고 한 거겠죠. 그렇겠죠. 근데 그 사건이랑 그 영화랑 너무 똑같아요. 비슷하죠. 예. 그래서 저도 되게 소름 끼쳤어요. 1편부터 그게 좀 소름 끼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보통화를 쓰게 해서 그 운전 택시 기사님이 공항이랑 이런 데를 못 가요. 보통화 시험을 통과해야 돼. 거기서 영업을 하려면 막 그런 내용도 나와서 그 영화에는 뭐 좀 재미있었어요. 희망적인 거라든가 극적 없어요. 반전이 그런 없나요? 건 전혀 없어요. 없고 되게 정말 암울하고 영화 자체 전반이 좀 침울하긴 한데 뭐랄까 그 상황으로 달려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네. 근데 약간 경고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저는 그거 보고 근데 지미 샴이 그 당시에 맞고도 우리 동남아시아인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우리랑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홍콩 사람들은 동남아시아에서 온 분들과 같이 살아갈 거고 우린 다 홍콩인이다.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대응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영화 보고 그렇게 잘 대응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홍콩에서는 되게 반향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 그렇다고 영화가 하더라고요. 저예산 네. 영화에서 입소문이 나가지고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개봉한 줄도 몰랐었거든요. 근데 네. 아마 잠깐 개봉을 했는지 아니면 넷플릭스 넷플릭스만 계속 푼 나왔으니까.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시간이 전 처음 나시면 듣습니다. 네, 네. 한번 보시면 되게 그리고 옛날 과거 홍콩 영화랑은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되게 잘 굉장히 만들었어요. 되게 영상도 괜찮고요. 좋아요. 이렇다고 해서 내가 홍콩 영화의 영상이 안 좋다는 건 아니야. 느와르 풍이 아니죠. 그렇죠. 느와르풍이 네. 아니고 뭐 네. 백발만해전풍이 아니다. 그게 일본판도 보셨네요. 있어요. 일본판도 있어요. 네. 어. 작년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럼 똑같은 영화가 인터넷에서 검색했을 때 10년이 똑같이 뜨는 게 그 고레다 그것도- 히로카즈라는 네, 히로카즈 사람이 감독이 하는 제작해가지고 그것도 그런 똑같이 거구나. 그걸 따서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보고서 오늘 이제 방송하려고 오늘 녹음할 걸 생각하면서 오는데 우리나라의 2025년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떠올려 보긴 했어요. 아주 잠깐 순식간에.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암울하다는 느낌은 코로나 때문에 암울한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모르죠. 또 많은 사회 문제가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재미가 아니라 한번 제작해봐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네, 꼭 한번 10년이라는 영화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아시아 TMI 홍콩편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홍콩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홍민규 선생님, 김영종 선생님 바쁘신 중에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오실 거죠?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시아파 청취자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